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좀 이렇게 자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휴가를 한 2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업무에 복귀해서 한 3일 정도 바쁘게 하다가 다시 오늘 정신 좀 차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산호제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와 투자 폴리오, 그 다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그 다음에 투자 방법, 그 다음 노하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략하고 어떤 전략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상장 전 단계죠. 그러니까 기업이 탄생을 할 때 해서 많은 뭐 자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 첫 시발점이 되는 그런 펀드가 벤처 캐피탈 펀드라고 할 수가 있죠. 벤처 캐피탈에서 자산 자금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뽑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윤을 내면은 이제 엑싯 미국 여기서는 엑싯이라고 하는데 엑싯 전략 중에 하나가 상장하는 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가 투자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뭐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백 배 이상 원금 이상 그렇게 투자 자금의 환원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물론 이제 그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많이 이제 버는 어떤 방법이라고 그래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 상장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고 약간 주춤하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골라서 새로운 IPO에 나간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로 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상장했을 때 처음에 27불이었습니다. 제가 27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200불이죠. 170, 180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어떤 회사가 하나에 상장을 했죠. 또 그 다큐사인이라고 그 온라인상으로 직접 사인 안 하고 온라인상으로 사인을 해서 시큐리티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뭐 서류 좀 법적인 서류부터 파이낸셜 서류 여러 가지 서류를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인증 안전한 인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기업체의 서비스를 하는 내가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상장 4월 달에 했어 그래 4월 달에 했는데 벤처 캐피탈한테 많은 돈을 받죠. 그래서 상장을 시켜놓고 지금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경우 했을 때 27, 8불이었는데 지금 60불입니다. 지금 이제 한 7개월 아니 지금 4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숏텀으로 리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샀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벤처 캐피탈의 움직임이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저 같은 사람은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향후 어디다 투자를 폴폴 짜야지 더 많은 리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일스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무엇이냐? 한국에서는 조금 벤처 캐피탈이라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은 벤처 캐피탈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그 벤처 캐피탈을 생각하고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투자 대상 그룹이 있나 해서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만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한 120, 30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에 투자하고 10억에서 뭐 많아야 한 2, 30억 투자해놓고 뭐 숏텀으로 이제 뭐 얼마 남기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건 사실 벤처 캐피탈을 하기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는 다른 미국의 벤처랑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랑 다른 것이는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벤처 캐피탈은 거의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무한대죠. 뭐 어떤 회사에는 1 빌리언 이상 들어가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1 빌리언에서 5 빌리언 정도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을 Series A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100만 불에서 한 300만 불, 많게는 500만 불입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10 to 40 밀리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릅니다. 한국 보니까 보통 한 10억 정도 넣더라고요. 네,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여기서 제약 같은 경우는 800 밀리언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800 밀리언에서 1.2 빌리언 달러가 되니까 1000억 제약 하나 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제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데가 그런 거고, 보통 파이프라인이 4, 5개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4 내지 5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리스크하고 리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폴폴 짤 때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은 리스크를 많이 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엑시시 안 되기 때문에. 엑시시는 크게 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A, Merger and Acquisition 있고, 두 번째는 엑시트, 상장, IPO죠. 크게 나눠서 두 방법을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데, 한국은 정서적으로 비즈니스 문화가 아직 M&A에 대한 정착이 좀 덜 돼 있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을 못해요. 밸류에이션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법적인 근거도 조금 약간 좀 미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 좀 틀리지 않을까.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은 전문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 하더라도 이제 간판만 미국의 벤처 캐피탈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한 10배가 큰데, 근데 각 그 벤처 캐피탈들이 전문 분야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봤던 사람들이 또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또 한다고요. 또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이기가. 그러니까 기술에 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고 그러고요.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데, 스타트업 회사에 예를 들어서 CTO다. 근데 이 사람들은 CTO보다 더 잘한다고요. 이미 다 그거는 사이언티스트들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 내지는 이렇게 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있는 걸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전문성,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방법은 벤처 캐피탈도 이제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 받는 거는 기업 또는 학교, 그다음 펜션 같은 데서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학교에는 인도먼 펀드가 있고, 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5 빌리언 달러의 인도먼 펀드인데, 그 중에 한 10%, 500 밀리언 정도를 벤처 캐피탈에 넣겠다. 이렇게 폴폴 거기도 짜는 거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폴을 짤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좀 이렇게 아주 안전한 자산을
투자해놓고 조금만 이제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좀 겁니다. 왜냐면은 뭐한 10번 투자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초대박을 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뭐 구글 같은 건 구글 벤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투자 자산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운전 자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이쪽 벤처 캐피탈에 넣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펜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펜션 플랜에서도 대부분은 굉장히 폴폴 짤 때 보수로 짜지만 일부 뭐 1, 2% 정도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자산과 내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산을 할 때 돈을 집어넣는 그 기업, 펜션 또는 학교의 그 조직을 우리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그러고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을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이 두 관계에서 철저한 리걸한 법적인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기는 투자해야 되고 여기는 투자하지 마라. 한 회사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집어넣지 마라. 이러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 계약을 모르고 아무한테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은 기업들이 좀 약간 순진한 것 같아요. 아무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계약 관계에서 그래서 미국의 99.8% 정도는 되는 99.7% 정도 되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해외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한국에 기업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실리콘밸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기업이 뭐가 이노베이션이고 뭐가 기술이 니네들보다 뛰어나고 페이스북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시간 낭비고 중간에 그거를 일부 좀 사기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컨설팅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99.7% 그러니까 1000개 같으면은 사실 뭐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는 거 외에는 왜냐면은 그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항상 들어가는 조건 사항이 이 자산은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은 외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다 있어요. 바인딩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잘 모르고 성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순진한 방법으로 미국에 와서 뭐 누가 이렇게 뭐 100 밀리언 받았다 뭐 200 밀리언 그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위 위에 그 달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지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99.9% 정도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인큐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투자를 받게 되면은 지분을 주죠. 지분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그 벤처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커넥션과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뭐 베이비가 먹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사요도 주고 인큐베이션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렇게 원래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따지자면 9개월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6개월 이렇게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적인 뭐 간호사나 의사가 계속 잘 클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영양분인지 어떤 게 물인지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는 아무리 그 스타트업 회사가 뛰어난 실력 가지고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파이낸셜 플래닝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4번에서 한 8번 정도 시리즈 A, B, C, D 해가지고 레이트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까지 다 받습니다. 그 자금 규모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죠. 한국 돈으로 몇 천억에서 몇 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술이나 그 마켓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엑시스를 통해서 엑시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M&A와 IPO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자기가 이제 투자했던 거를 다시 투자를 받았던 자기네들 받았던 뭐 대학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기업에 다시 더 돌려주는 그게 이제 뭐 까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뭐 중박 정도 하면은 뭐 보통